할머니, 절대 아빠 따라가지 마세요. 유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 할 거래요. 뭐라고? 할머니를 어디 데려가서 나쁜 일 하려고 한대요. 유준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빠, 할머니를 귀찮게 하면 안 되지. 방으로 들어가. 민수야,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아이를 보니? 아니에요. 애가 버릇 나빠질까봐 그래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추석 아침 햇살이 경기도 외곽 오래된 한옥집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58세 김정숙은 부엌에서 바삐 손을 놀리며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정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도 어딘지 모를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전 하나 주세요. 9살 손자 유준이 부엌 문턱에서 깡충깡충 뛰며 애교를 부렸어요. 정숙은 갓 부친 호박전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유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이가 할머니 일 도와준다고 여기까지 왔네.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먹어야 해요. 유준은 뜨거운 전을 입안에서 굴리며 웃었습니다. 그런 손자를 바라보는 정숙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이런 명절만큼은 여전히 집안이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정숙은 유준의 통통한 볼을 살짝 꼬집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원동력이었거든요. 혼자서 이 큰 집을 지키며 사는 외로움도 유준이 오면 금세 사라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민수가 아내 지연과 함께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는 올해 38이 되었는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한다며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장 차림에 손목시계까지 차고 있어서 여전히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숙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민수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웃을 때도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고 시선이 자꾸 허공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 역시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가끔씩 한숨을 쉬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지연의 손목에 있는 멍 자국이 정숙의 시선을 끌었습니다만 물어보기가 망설여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사업이 어려운 건 아닐까? 지연이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둡지? 그리고 저 손목의 멍은 또 뭐야? 설마 민수가. 하지만 명절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일단은 참고 견디기로 했어요. 가족이 모인 귀한 시간을 불편한 분위기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정숙의 조카 진태가 들어왔습니다. 진태는 정숙보다 10살 어린 남동생의 아들로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며 돈을 잘 번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오늘도 번쩍거리는 양복을 입고 비싼 구두를 신고 와서는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손에는 비싸 보이는 브랜드 가방까지 들고 있었고 온몸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났어요. 진태야, 어서 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 정숙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태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곤 했거든요. 특히 진태의 시선이 집안 곳곳을 훑어보는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한 아니면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진태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모, 여전히 집이 정말 좋네요. 이런 한옥집이 요즘 얼마나 귀한데요. 위치도 좋고 땅도 넓고 요즘 부동산 시세로 치면 정말 대단한 자산이죠. 그의 말투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묻어나왔습니다. 마치 감정가가 물건값을 매기는 듯한 시선이었고 정숙은 그런 진태의 모습이 불편했어요. 민수와 진태는 금세 한 구석에서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하는 모습이 정숙의 눈에는 수상해 보였어요. 특히 진태가 집안을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시선을 보낼 때면 정숙은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들리지 않아서 더욱 궁금했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연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계속 입술만 달싹거릴 뿐 말을 꺼내지는 못했어요.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도 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눈가가 약간 부어 있는 것도 보였어요. 괜찮다, 지연아. 너는 유준이나 잘 챙겨줘. 내가 다 할 수 있어. 정숙은 며느리의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명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궁금했어요. 지연이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민수와는 사이가 어떤지 말이죠. 혹시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례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예년과 달리 어딘지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습니다.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진태는 은근히 집 구조를 살펴보는 듯했고 지연은 유준의 밥만 챙겨주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조용했어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뭔가 이상해. 다들 예전 같지가 않네. 특히 민수 얼굴이 왜 저렇게 어두울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지연이는 왜 저렇게 시무룩하지? 하지만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식사 도중에 민수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진태도 따라 나가면서 무언가 달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받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정숙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식사 후 민수와 진태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고 가끔씩 집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특히 진태가 집의 크기를 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할 때는 정숙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유주는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가끔씩 아빠와 진태 삼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른스럽게 느껴졌어요. 아이답지 않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한 것처럼 말이에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추석 풍경이었지만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한 평화로움 속에서 정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가족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끼면서 정숙은 이번 추석이 예년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자 정숙은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가루 반죽을 동글동글 빚어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후 내내 이어진 민수와 진태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계속 마당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그리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끔씩 집을 둘러보는 시선이 영 불편했습니다. 정숙은 반죽을 치대며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민수가 예전 같지 않고 진태도 왜 저렇게 집을 훑어보는 거지?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준이 부엌으로 총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손자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송편 만드는 거 도와줄까요? 유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큰 소리로 웃으며 달려와서 송편 반죽을 만지겠다고 조르곤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이상했어요. 정숙은 유준을 무릎 위에 앉히고 작은 송편 하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준이가 만든 송편이 제일 예쁘겠네. 할머니랑 같이 만들어 볼까? 하지만 유준은 송편을 만들면서도 자꾸 거실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손자의 이런 모습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유준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의 작은 손이 자꾸 떨리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준아,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하니?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유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할머니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절대 아빠 따라가지 마세요. 정숙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준의 눈빛에는 아이답지 않은 심각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슨 큰 위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갑자기 목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준아, 그게 무슨 뜻이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정숙이 당황해서 물어보자 유준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 할 것 같아요. 삼촌이랑 계속 이상한 이야기만 해요. 집 팔자고 하고 할머니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자고 하고.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말이라고 넘겨버리기에는 유준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준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고 유준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치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준은 즉시 할머니 품에서 몸을 움츠렸고 두려운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그런 손자를 보호하듯 품에 안았어요. 민수야, 준이가 할머니 도와주고 있었어.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아이를 봐? 정숙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유준이가 엄마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아이가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의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주는 아빠의 말을 들으며 더욱 할머니에게 바짝 붙었어요.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정숙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예전의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엄마, 유준이 좀 데리고 갈게요. 지연이가 찾고 있어요. 민수가 유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유준은 할머니를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유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할머니를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손자의 이런 반응이 이상했지만 민수 앞에서 더 이상 추궁하기는 어려웠어요.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민수야. 준이가 할머니랑 있고 싶다는데 나더라.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었나 보네. 정숙이 말하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데리러 올게요. 너무 늦지 말고 재워주세요. 민수가 나가고 나자 유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할머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엄마한테도 소리 지르고 무서운 말 많이 해요. 한편 거실에서는 지연이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꾸 한숨을 쉬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송편을 빚으면서도 며느리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지연의 표정에는 절망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고 가끔씩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연의 손목에 있던 멍 자국을 다시 생각해 보니 정숙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정숙은 유준을 무릎에 앉힌 채로 지연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지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괜찮아요.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울었던 것 같았어요. 정숙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민수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숙은 유준을 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준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할머니 방에서 자면 안 될까요? 무서워요. 유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숙은 손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 엄마와 함께 자려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할머니만 찾는지 이상했지만 말이죠. 유준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면서 정숙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준을 재운 후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민수와 진태는 여전히 마당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연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특히 유준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대 아빠 따라가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민수와 진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땅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밤늦게 민수와 진태가 들어왔을 때 정숙은 일부러 잠든 척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거든요. 형, 정말 괜찮을까요? 이모가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진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내일 아침에 처리하면 돼. 엄마가 안 들으면 방법이 있어. 민수의 대답을 듣고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엇을 처리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방법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정숙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습니다. 유준의 경고가 현실이 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잠을 설쳐서 일찍 깨어났습니다. 유준이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놓였지만 어젯밤 들었던 민수와 진태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아침에 처리하면 되라는 말이 특히 무서웠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거든요. 하지만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 7시쯤 민수가 먼저 일어나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도 이상했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못 주무셨어요? 민수가 물어보자 정숙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준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갑자기 왜? 어제 추석 차례도 지냈는데. 정숙이 의아해하자 민수는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아, 그냥 드라이브도 할 겸 해서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진태도 같이 가자고 하고. 민수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게 설득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유준의 경고를 생각하며 거절할 이유를 찾아야 했어요. 글쎄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구나. 하지만 민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차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때 진태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것 같았고 이미 외출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이모, 좋은 아침이에요. 형하고 산소 다녀온다면서요? 저도 삼촌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서 따라가려고 해요. 진태의 말투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사를 읽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두 사람의 이상한 행동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아침이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가기 싫다. 몸이 아프다니까. 정숙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민수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진태도 눈치를 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정숙은 그 침묵 속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어요. 민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유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유준이 달려와서 정숙에게 안겼어요. 아이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유준은 아빠와 진태 삼촌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유준아, 아빠랑 할머니 모시고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올까? 민수가 유준에게 물어보자 아이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요. 유준의 반응을 본 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진태는 애써 웃으며 유준을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더욱 할머니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정숙은 손자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직감이 맞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분명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 혼자라도. 민수가 다시 시도해 보려 했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간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민수는 잠시 화가 난 듯한 표정을 보였다가 다시 억지로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우리만 다녀올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같은 것 말이죠. 민수와 진태가 나가려고 할 때 정숙은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타기 전에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의 손짓이 격해졌고 진태는 계속 무언가를 설득하려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들이 정말 산소에 가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유준만 정숙 곁에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잘했어요. 아빠 따라가면 안 돼요. 유준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손자를 안으며 물어봤어요. 준아, 아빠가 정말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하려는 거야? 유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들었어요. 할머니를 어디 데려가서 나쁜 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집도 팔려고 하고. 정숙은 아이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가가 빨갰어요. 분명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수는 어디 갔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숙은 대답했어요. 산소에 갔다고 하더라. 지연아, 너 괜찮니? 얼굴이 왜 그래?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정숙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일이야? 편하게 말해봐. 정숙이 다정하게 말하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민수가 집문서를 가져간 적 있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유준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집문서?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정숙이 반문하자 지연은 더욱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엄청난 빚을 졌고 이제 어머님 집을 팔아서 갚으려고 해요. 정숙은 며느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의 집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지. 정숙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민수가 많이 변했어요. 술만 마시면 저한테 손찌검을 하고 자꾸 어머님 집 얘기만 해요. 진태 씨도 계속 부추기고. 지연의 말을 듣던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니 믿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젯밤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민수의 이상한 행동, 진태의 수상한 시선, 그리고 유준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그럼 오늘 아침에 나를 산소에 데려가려고 한 것도. 정숙이 물어보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어디 데려가서 집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정숙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유준의 경고를 듣지 않고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 갈 곳마저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가 돌아오면 정숙의 걱정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유준이 창밖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돌아와요. 정숙과 지연은 급하게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민수와 진태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분명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와 진태가 집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정숙은 지연과 유준을 뒤로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웠고 특히 민수의 표정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정숙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인사하자 민수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께 인사 잘 드리고 왔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전혀 성의가 없었습니다. 진태는 민수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두 사람이 정말 산소에 다녀온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차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신발에도 흙이 묻어 있지 않았거든요. 엄마, 점심 준비하셨어요? 민수가 물어보며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꾸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태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런 두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뭔가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너 왜 그렇게 조급해하니? 무슨 일 있어? 정숙이 물어보자 민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일이 있어서요. 오후에 올라가야 해서. 민수의 대답은 횡설수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텐데 오늘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이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민수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지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수는 지금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이 집뿐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때 지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수와 진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한테 집 명의를 넘기게 해야 돼. 그거면 빚 해결된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수님은요? 진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야 설득하면 돼. 안 되면 강하게 나가야지. 민수의 대답을 듣고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하게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지연에게 폭력을 쓴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하지만 지연의 손목에 있던 멍 자국을 생각하니 그 추측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정숙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민수 목소리야? 정숙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어보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민수가 몇 번 저한테 손찌검을 했어요. 사업 망하고 술만 마시다가 저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지연의 고백을 듣고 정숙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 얼마나 무관심했던 걸까요? 그리고 민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정숙은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덮어줬나? 어릴 때부터 민수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업 실패가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면이 있었는데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왜 이런 녹음을 했는지 아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증거를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지연의 말을 듣고 정숙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폭력과 거짓말을 견디면서도 증거까지 수집해야 했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정숙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님이 민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지연의 대답에 정숙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 사랑이 며느리를 더욱 고립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가족인데. 정숙이 말하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민수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거실에서 민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정숙과 지연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연은 급하게 휴대폰을 숨겼고 정숙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여기 있다. 정숙이 대답하며 거실로 나가자 민수와 진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앞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민수는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주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아빠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뭔 얘기인데? 정숙이 물어보자 민수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집 관련 서류인데 도장만 찍으면 돼요. 정숙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보이는 단어들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담보 설정 같은 말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게 뭔 서류야?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와서? 정숙이 의심스러워하자 진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님, 그냥 간단한 절차예요. 요즘 집 관리하는 게 복잡해져서 법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은 녹음과 지연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정리가 뭔 정리야?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왜 정리를 해야 하지? 정숙의 반발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숙은 거절했습니다. 안 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어.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을 해요? 내가 엄마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유주는 무서워서 할머니 뒤로 숨었고 지연은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민수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착했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민수야, 진정해.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정숙이 달래려 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항상 나만 믿지 않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민수의 말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민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언제 민수를 믿지 않았다는 걸까요? 오히려 너무 믿고 지원해줬는데 말이에요. 그때 유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 나쁜 아빠. 유준의 외침에 민수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더욱 화가 난 듯 유준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민수가 유준에게 소리치자 정숙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아이한테 왜 그래? 정숙이 유준을 보호하며 일어서자 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진태는 눈치를 보며 민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정숙은 유준을 안으며 진정시켰어요. 괜찮다, 준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정숙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민수가 저렇게 화내는 걸 오랜만에 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민수가 나간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정숙은 지연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저렇게 나오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정숙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민수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주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또 올까봐 무서워요. 아이의 말을 듣고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진태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고 뭔가 결심을 단단히 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숙은 유준을 지연에게 맡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고 진태는 민수를 부축하며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서 술을 마신 거야?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민수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민수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이었어요. 진태도 민수와 함께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정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그 서류에 도장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는 협박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변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찍는다고 했잖아.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찍어. 민수는 진태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뜩하고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네요. 민수가 말하며 일어나자 진태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정숙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뭐 하려는 거야? 정숙이 불안해하며 뒤로 물러서자 민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엄마가 좋은 방법으로 안 하겠다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죠. 진태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집 매매 계약서 같아 보였어요. 이모님, 사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집을 팔기 위한 계약서예요. 진태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자신의 예상이 맞았던 것이죠.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겠다고? 정숙이 분노하자 민수는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선택권이 없어요. 내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 집 안 팔면 우리 가족 다 망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집을 몰래 팔겠다는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정숙이 소리치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쳤다고요? 엄마가 날 미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 혼자 이 가족 다 책임지고 살았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언제 민수에게 부담을 줬다는 걸까요? 내가 언제 너한테 부담을 줬다는 거야? 오히려 네가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도와줬잖아. 정숙의 반박에 민수는 비웃었어요. 도와줬다고요? 고작 몇백만 원 주면서 도와줬다고 해요?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이 집이었어요. 민수의 말을 듣고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동안의 효도와 관심도 모두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그때 지연이 유준을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 그만해. 어머님께 왜 이래? 지연이 소리치자 민수는 아내를 노려봤어요. 너는 조용히 있어. 네가 나서서 할 말이 아니야. 민수의 거친 말투에 유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무서운 말해요? 유준의 울음소리를 들은 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냉정해졌어요. 유준아, 아빠가 하는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 진태는 계속 민수를 부추겼습니다. 형,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진태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도장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정숙은 두려웠지만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안 찍어. 죽어도 안 찍어. 정숙의 단호한 거절에 민수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민수가 갑자기 정숙의 팔을 붙잡으며 억지로 끌려고 했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정숙이 저항하자 민수는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유준이 아빠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빠, 할머니 놔줘요. 하지만 민수는 유준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유준이 넘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정숙은 더욱 분노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정숙이 소리치자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진태가 다시 부추겼어요. 형,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이미 계약금도 받았잖아요. 진태의 말에 정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벌써 계약금까지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집을 팔았다는 뜻인가요? 계약금을 받았다고? 내 허락도 없이? 정숙의 질문에 진태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모님, 사실 서류는 이미 위조해서 만들었어요. 이모님 도장만 있으면 완벽해지죠. 진태의 말에 정숙은 경악했습니다.
서류까지 위조했다니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내 아들이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정숙의 절망적인 말에 민수는 오히려 더욱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하자고 했는데 안 들으셨잖아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 하지만 진태가 재빨리 지연의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형수님도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합시다. 진태의 말투도 이제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빼앗기고 당황해했어요. 민수, 정말 이럴 거야? 이건 범죄야. 지연의 말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범죄라고요? 내 엄마 집을 물려받는 게 범죄예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진태는 정숙을 압박하고 있었고 지연과 유주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숙은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빚에 눈이 멀어 가족마저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엄마, 마지막 기회예요. 도장 찍으세요. 민수가 마지막 통보를 하자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절대 안 찍어. 너 같은 아들은 없어. 정숙의 단호한 거절에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단호한 거절에 민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민수가 소리치며 정숙의 손목을 더욱 세게 잡았어요. 정숙은 아픔의 소리를 질렀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태야, 도장 가져와. 민수의 지시에 진태가 정숙의 방으로 뛰어가려 하자 정숙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안 돼. 내 방에 들어가지 마. 하지만 진태는 이미 정숙의 방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지연은 울고 있는 유준을 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민수, 제발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민수는 지연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몇 분 후 진태가 도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형, 찾았어요. 진태가 승리한 듯 웃으며 도장을 흔들자 정숙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때 정숙은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서류들 말이에요. 그 중에 분명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잠깐, 그 도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숙이 갑자기 소리치자 민수와 진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물어보자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뭔가 해놨을 거야. 정숙의 말에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버지가 뭘 해놨다는 거예요? 정숙은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종필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변호사와 만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것 같은데. 서랍에 뭔가 있을 거야. 정숙이 중얼거리자 민수는 급하게 정숙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태도 따라갔고 두 사람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준과 함께 정숙 곁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내가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 종필이가 돌아가기 전에 변호사랑 뭔가 했었어. 정숙의 말에 지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그럼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정숙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냥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었거든요. 민수와 진태가 방에서 난리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온갖 곳을 다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 있는 거야? 민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런 소리를 들으며 더욱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했어요. 분명 남편이 무언가 특별한 곳에 숨겨뒀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였을까요? 갑자기 정숙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부엌 찬장 맨 위쪽에 있던 오래된 과자통 말이에요. 지연아, 부엌 찬장 맨 위에 있는 과자통 좀 가져다 줘. 정숙이 급하게 말하자 지연은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유주는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저렇게 무서워졌어요? 유준의 순수한 질문에 정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준아, 아빠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정숙은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 과자통을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철제 과자통이었는데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두곤 했던 곳이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과자통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하나하나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이거야. 정숙이 한 장의 서류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신탁 계약서였어요. 집을 신탁으로 처리해서 함부로 팔 수 없게 만든 서류였습니다. 신탁 계약서. 정숙이 중얼거리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남편 이종필이 돌아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집의 소유권은 정숙에게 있지만 정숙이 혼자서는 팔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즉, 민수가 아무리 압박해도 집을 팔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깊은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와 진태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도대체 뭘 숨겨놓은 거예요? 민수가 화를 내며 다가오다가 정숙이 들고 있는 서류를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빼앗으려 하자 정숙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이 집을 지키라고 하신 거야. 정숙의 말에 민수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버지가 뭘 남겼다는 거예요? 정숙은 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신탁 처리되어 있어. 네가 아무리 해도 팔 수 없어. 정숙의 말을 들은 민수와 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진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진태가 민수에게 물어보자 민수도 당황했어요. 모르겠어. 일단 그 서류부터 없애자. 민수가 정숙에게 달려들려 하자 지연이 막아섰습니다. 민수,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지연이 소리치자 민수는 아내를 밀어냈어요. 너는 빠져. 지연이 넘어지면서 유준이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정숙이 소리치며 일어서자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 정숙은 과자통에서 다른 종이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혹시라도 민수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집은 지켜라. 이 집은 네가 평생 살 곳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숙이 편지를 읽다가 말을 멈췄어요.
다음 문장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넌 평생 참고만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민수를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마라. 때로는 엄마로서 단호해야 할 때도 있다. 편지의 내용을 들은 민수는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이제 남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민수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이었어요.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민수야, 이제 그만해. 네가 아무리 해도 이 집은 팔 수 없어.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정숙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진태도 상황이 틀어진 것을 깨닫고 불안해했습니다. 이모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약금도 받았는데. 진태가 애원하듯 말하자 정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내가 모르는 일이야. 정숙의 말에 진태는 절망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마땅한 수가 없었어요. 정숙은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하지만 이건 지켜야 해. 신탁 계약서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민수와 진태는 당황한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태는 휴대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계약이 좀 복잡해졌어요. 신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진태의 전화 내용을 들은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럼 진태는 단순히 민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건가요? 민수는 진태의 전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진태야, 뭘 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진태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형,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민수는 진태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너 설마 나를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야? 민수의 추궁에 진태는 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형, 오해예요.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민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며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진태야, 너 정말 나를 속인 거야? 민수가 진태의 멱살을 잡자 진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형, 사실 이 집을 싸게 넘겨받을 수 있다면 제가 중간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진태의 고백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조카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자식이. 민수가 진태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정숙은 그 틈을 타서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지금 경찰에 신고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진태가 지연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뭐 하세요? 진태가 지연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유준이 소리쳤어요. 엄마. 아이의 외침에 민수도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연아,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지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너까지 나를 배신하는 거야? 민수의 말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배신이 아니야.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어머님께 이럴 수는 없어. 지연의 말을 들은 정숙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며느리만은 자신의 편이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며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민수와 진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은 의아했어요. 지연이 신고를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경찰이 온 걸까요? 그때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이웃분이 신고하셨어요. 집에서 큰 소리가 나고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정숙은 망설였어요. 아들을 신고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지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민수가 소리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이었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집안의 어수선한 모습과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부인, 정말 괜찮으신가요? 경찰관이 정숙에게 물어보자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유준이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아빠가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집을 팔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증언에 경찰관들은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꼬마야, 자세히 말해볼래? 경찰관이 유준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자 유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도장 찍으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화내고. 유준의 증언을 들은 경찰관들은 민수와 진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르신을 협박하신 건 아니죠? 경찰관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 간의 집안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태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데다가 경찰까지 온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경찰관님, 이거 들어보세요. 지연이 민수와 진태의 대화 녹음을 틀자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엄마한테 집 명의를 넘기게 해야 돼. 그거면 빚 해결된다.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진태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형수님은요? 지연이야 설득하면 돼. 안 되면 강하게 나가야지. 녹음을 들은 경찰관들은 민수와 진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저희는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빚 때문에. 민수가 사정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빚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을 협박해도 되는 건 아니죠. 경찰관의 말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진태는 이미 체념한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정숙이 경찰관에게 신탁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남편이 남긴 서류예요. 이 집은 함부로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민수와 진태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신탁 처리되어 있네요. 설령 어르신이 동의하셨어도 팔 수 없는 집이었어요. 경찰관의 말에 민수와 진태는 더욱 절망했어요. 모든 계획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찰관들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위해 서에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민수와 진태는 수갑을 찬 채로 연행되었어요. 민수는 끌려가면서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의 마지막 말에 정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호해져야 했어요. 남편의 유언을 기억하며 자신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진태가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는 정말 형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진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진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수를 이용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유준을 안으며 울고 있었고 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정숙에게 사과하자 정숙은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몰라. 정숙의 말에 지연은 더욱 울었습니다. 유준도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정숙은 손자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준이를 지켜줄 거야.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정숙의 집 마당에는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진태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진태가 여러 건의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거든요. 정숙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다행히 민수가 진태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라는 게 밝혀져서 형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마음은 아팠습니다. 민수는 출소 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술을 완전히 끊었고 시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정숙은 가끔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르면 밥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제 맹목적으로 아들을 믿지 않았고 민수도 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 달 월급에서 10만 원 드릴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돈을 내밀 때마다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네가 먼저 빚 갚아라. 정숙은 돈을 받지 않았어요. 민수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의 사과에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아이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정숙이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지연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동네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연이 고마워할 때마다 정숙은 뿌듯했어요. 며느리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은 이제 민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아내의 변화를 보며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유주는 할머니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았고 숙제도 할머니 곁에서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유준이 자랑할 때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할머니가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준이가 최고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정숙이 말하면 유준은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유준을 데리러 왔을 때 아이는 아빠를 어색해했습니다.
준아, 아빠야. 오랜만이네. 민수가 다가가자 유주는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민수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준아. 천천히 아빠한테 익숙해지면 돼. 민수의 말에 정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민수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정말 나쁜 일 안 할 거예요? 유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나쁜 일 안 할게. 할머니한테도 엄마한테도 나쁜 일 절대 안 할 거야.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주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가 약속할게. 민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유준도 조심스럽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숙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여름이 되자 민수는 더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야근 수당까지 받으며 열심히 일했어요. 빚도 절반 정도 갚았고 지연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한테 정말 못했구나. 다시 시작하자.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지연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정말 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오자 정숙의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탐스러운 감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유준과 함께 감을 따면서 생각했어요. 감도 시간이 지나야 단맛이 나는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픈 시간을 견뎌야 진정한 달콤함을 맛볼 수 있었어요. 유준이 감을 하나 따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달아요. 정숙은 손자가 건넨 감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이 정숙에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지연은 완전히 독립해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도 잘 되어서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연아, 고생한 건 너야.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구나. 정숙의 말에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이 용기를 주셔서 가능했어요. 민수도 어머니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없이 살았네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어요. 민수의 사과에 정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널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네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겠어. 정숙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지연과 유준이 자주 놀러 왔고 민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정숙은 이런 관계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남편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어느 날 유준이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는 정숙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그림을 보며 뭉클했어요. 준아, 할머니가 정말 용감해? 네.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한테 안 졌잖아요. 유준의 말에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해야 하는구나. 이제야 알겠어.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이죠. 집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잎은 모두 떨어졌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을 것입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는 더욱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맹목적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감은 더디게 익어가지만 언젠가는 꼭 달콤해진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아픈 시간과 시련을 겪지만 결국에는 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정숙은 이제 그 달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